아베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죠. 네. 저기 아베에 대한 장례식이 뭐야? 아베 장례식 있었죠. 네. 가족이다. 어디선가 왠지 아베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아베가. 가족장을 한다더니 운구차를 또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네. 네.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 네, 길거리에 나와갖고 그걸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이고. 생중계를 하대? 가족장인데? 그래요? 네. 아, 그렇게 그렇다. 되면은 혹시 살아 있어도 절대 못 나오겠네. 아니 너? 저기 어디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사진 찍고 계시겠죠, 살아 계시면. 아니야, 네. 거기는 일본 사람들 많아서 남미 쪽은 안 돼. 프랑스에 있다는 우리 쪽 그 살아있는 해골 그분하고 네 언젠가 뭐 좋은 모임, 동호인 모임 가지실 걸로 믿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아베가 사망을 했고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거기 간다고 하는 우리 총리는 뭘 했는지 후속 보도가 없어요. 그러게. 총리는 모르겠고. 거기 우리 조문사절로 간 사람, 그러니까 외교가 일본 대사관 간 우리 경 말고 그 총리를 보냈잖아, 아예 일본에다가 사절로. 그럼 이제 보통 이 조문사절이 가게 되면 조문을 하면서 뭔가 또 이런 경우에 이제 외교적 협상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조문 외교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 또는 아베를 대신할 후계자가 상주 비스무리하게 나와가지고 그 상대를 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정치계에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번에 가족장을 했으면 기시노부오라도 만나고 와야 되는 거거든. 물론 뭐 친형제지만 성은 다르지만. 근데 도대체 일본을 우리나라 총리가 가갖고 어떻게 만나고 무슨 예방을 하고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없어요. 그럼 총리가 뭐 노는 사람이야? 심부름꾼이야? 대통령이 보내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갖고 뻘쭘하게 있다가 길에서 연구차 보고 뭐 그게 총리가 할 일이냐고. 네. 아, 그렇군요. 경정부의 총리는 그렇죠. 뭐 경부터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방일 시점이 가족장이 끝나고 뭐 그럼 뭐하러 간 거야? 누구 만나러 갔냐고 그러면. 끝나고 간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아, 왜 그걸 여기 와서 짜증을 내듯이 물어? 저쪽 가서 멱살을 잡든지 물어봐. 그렇지? 여기다 짜증낼 일은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벽이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만약 이러고 갔는데 일본에서 뭐 총리나 뭐 총리가 기시다가 만나줄 일 뭐하다 그러면 뭐 당내 누구라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장관들은 외국에 보내놓으면 하는 일이 없어.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경이 큰 사고를 또 치셨습니다. 네. 망언을 했죠.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는데요. 조문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이게 무슨 일방적인 짝사랑 구애도 아니고 아니 아베가 뭐 아시아의 뭐 번영과 발전에 헌신을 했다고? 아니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온갖 외교적인 고립을 다 시키고 망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경제 제재 만들고 위안부 역사 왜곡 위안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역사 왜곡을 하려고 얼마나 악독하게 우리나라에 한 폐해가 많은데 거기다가 이따위 축사를 대통령이 가갖고 거기 가서 축상 아니고요. 죄송해요. 제 마음입니다. 조문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기냐고. 근데 너무 자랑스럽게 나는 친일 매국노입니다 하고 온 거죠 뭐. 커밍아웃 요즘 번영과 커밍아웃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베 전 총리 님이라고 썼어요. 원래 대통령한테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듯이 그렇죠. 총리도 총리님이라고 안 합니다. 그것도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 물론 밑에 아부 떠는 애들은 총리님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총리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갖고 아베 전 총리님이라고 전칭까지 붙여가는 정말 굴욕적인, 이걸 왜 썼냐고 또. 왜 글자로 남겨갖고 여기는 이 님자가, 님. 저거 대통령실에서 사진 제공한 거다? 그리고 말이죠. 옛날에 뭐 윤석열 체라 그랬잖아. 옛날에는 글씨가 좀 정돈된 것처럼 보이더니 아주 개발 네발이에요, 이제 글씨도. 괴발, 세발. 네. 세발. 세 발입니까? 네. 넷 아니고 네. 셋이야? 괴발 세 발이에요, 지금. 네. 아무튼 창피합니다, 진짜 어디 내세워갖고. 송 작가님도 창피합니다. 어디 내놓기. 우리 문화냐가 생각이 참 독하구나. 아니, 이 아시아의 보전과 발전, 이거는 그 일제시대에 대동아 공영권 그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빠한테 호수 맞아서 가서 배운 거지. 아시아의 번영과 헌신을 위해 일본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했고 우리 식구를 먹여 살렸으니 너는 꼭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호수 맞으면서 배운 거 아니고서야. 아이고. 일국의 대통령이 전 총리 조문을 하겠다고 일본 대사관 머리 조아리는 것도 꼴 같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이따위에 진짜 대한민국은 이 조금의 그 배려가 없는 이따위의 조문을 기록으로 남기고 오냐고. 창피해 미쳐버리겠어요.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한 명복을 비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외교나 뭐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조화 정도 보내고 비서 정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하는데 이렇게 사람 한번 찾아가 보기는 해봤습니까, 지금? 그런 적 없잖아요. 일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파평윤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윤 씨예요? 그러면요? 아니, 시모노세키 윤씨 아닐까? 시모노 아니 새끼. 아니면은 파평윤 씨의 족보를 슬쩍 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돈을 주고 샀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 핏줄이 진짜 맞을까라는 진짜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들어요. 아니 처음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는 파평윤씨에서 우리 감은 아니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정치인회에서 경찰서장을 추천하고 막 경찰청장을 추천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이 나라 진짜 어떻게 돼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와중에 미국이 대만 충돌 시 한국, 일본도 개입한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군도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난리네, 난리. 중요한 멘션이 뭐냐면 이게 에스퍼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트럼프 때 장관입니다. 그렇죠. 전 국방장관.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외교 관련된 얘기를 하던 그 비문에 이렇게 그 비공개 얘기 중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과 한국을 그 군사적으로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트럼프 정부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동아시아에서 문제 생겨도 미국은 안 가. 일본이랑 한국이 주어 쳐맞든지 어쩌든지 중국한테 쳐발리든지 어쩌든지 얘네들 동원해서 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 거리 제한이나 탄두 중량 제한 같은 거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장을 시켜야 중국의 위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그만큼 파격적으로 인용을 해준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우리는 개입 안 한다. 외국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 안 한다고 몇 번을 트럼프가 왔을 때 아마 얘기를 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장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화당 내 전 장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00% 바이든의 어떤 심중이다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거나 미국 안에 있는 뭐 국무부라든지 국방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매우 기분 나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놓고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의 소리를 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꺼내놓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각해보면 전부 다 한반도 평화 너무 원한다. 우리도 지지한다.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야, 너 대만 중국에 가면 너희도 참전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마 대만한테 먼저 해줬나 봐. 대만 얘들이 우리나라 해병대를 진주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일본에는 제대로 된 육상 방어군이 없기 때문에 이 중국군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K9 자주포 부대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니, 뭔 개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낄 생각 없다고 하니까. 아닌데? 미국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도 기가 앉아 있어가지고. 자, 모나나의 생각이 참 독하구나. 네. 아무튼 누가 날 이렇게 상황인 거야. 독하게 만든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 경 아니었어. 때문이에요. 이게 다 경 때문이야. 물론 경 때문이긴 하지만 당신 자질이 있어. 근데 네. 이거 한국, 일본도 개입하라. 이거는 군대가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파병하라는 소리잖아. 거기다가 쿼드에서도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을 바꿨어요. 코드 안 배워준다며. 그리고 부를 생각도 없다며. 응.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이 강력하게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야 지금. 맞아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갖고 쿼드를 퀸트로 5인 체제로 5개국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주권이 없는 국가야? 네. 지금 그렇게 돼버렸네. 일개 전직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게? 지금 뭐 기사 보면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서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 또 이 얘기를 대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일 때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면서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 언론이 막 물어본단 말이야. 막 쿼드 가입할 거냐 안 하냐 이러니까 미국이 우리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윤석열이 가입한다고 해도 바이든이 노 이러는데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야 가입해. 니들이 열심히 요구해서 가입해. 우리가 꼭 가입하란 말하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역 협상하는데 불편하니까 니들이 강력하게 문을 두들겨 붙여서 밀어붙여 라고 지금 일종의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에스포 이 계양아치는 홍 작가가 참 독하구나. 국방장관이기 이전에 저기 엘리시온사의 영업이사였어요. 엘리시온이 아니고 엘리시온은 거기서 나온 거. 레이시온. 네,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 관련한 이제 기술 제휴를 하나 시스템. 이거 또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하나 시스템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쉽게 말해서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의 영업 담당 이사를 하던 놈이라고. 그렇죠. 그런 놈이 갑자기 국방장관이 됐을 때. 근데 트럼프 정부 때는 그렇게 기업체에 있던 애들이 다 장관으로 그렇지. 들어왔어요. 보잉으로 하던 애가 예. 잠깐 갔다 오기도 했고, 보잉에 끝나니까 지금 레이시온사 얘가 지금 간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에 오고, 얘가 등장하자마자 5,000km짜리 미사일 생산 제한에 대한 얘기를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야, 이거 조만간 저 미사일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게 됐어. 그래갖고 자꾸 부추기는 거야. 야, 니네 지금 갖고 있는 거 현무가 벌써 5,000발이 넘잖아. 그 정도 되면 중국도 니네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중국이랑 붙어도 돼. 이런 식으로 슬슬 바람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있는 미국은 안 무서워. 근데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중국이랑 사이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력 충돌 나는 거 이거는 너무 무수와. 아무리 중국 해군이 깡통이고 중국 애들이 당나라 군대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능가하는 해군 함정들을 갖고 있고 항공모함이 2대에다가 잠수함이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거예요. 육상은 제껴놓자고. 해상 전력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져갖고 지금 제주도 앞바다를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한답시고 때려 막아봐봐 봉쇄한다고. 그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 루트 70%가 막히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라 망하는 거야 우리. 진짜 망하는 거예요. 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역사 관련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쟁이 빵 하고 터졌는데 이제 아군들이 우리 그 수장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적장에게 갖다 바치면서 저희는 전쟁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거야? 아, 그렇지. 예, 그런 적이, 아니, 제 기억이 맞다면 저 그런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밑에, 그러니까 부하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장수가 오판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장병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수장을 잡아다가 적군에 넘겨주는 거지. 저희는 사실 이 장수를 믿을 수 없었고 저희의 뜻이 아니었고 저희는 평화를 원하고. 제가 혹시 잘못 읽은 걸까요? 아니면 꿈에서 본 걸까요? 저는 역사는 삼국지에도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포도 부하가 잡아다 바쳤고요. 네.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결국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럼요. 예. 한 명이 희생해서 다수가 살 살 수 수 있다면 그 한 명이 희생하는 게 저는 아니 이게 효율적인 거 아니야? 효율이 중요하죠. 니들 효율 야, 좋아하잖아. 우리 직원들이 참 생각이 별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니 네. 나만 쓰레기야? 아니 지금 보세요. 그쵸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도? 네. 어디선가 본 거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무역에서도 중국하고 계속 교류가 줄고 있는 부분도 지금 경제적 타격으로 금방 오는데 이런 식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노골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대만을 쳐들어갔어. 그럼 불편하면 저 전쟁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여기 샛길로 저희는 여기 장사하러 댕겨야 되는데 이쪽 길로 좀 댕길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살아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만에 가갖고 어떤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그래 봐봐. 우리 배나 상선이나 그 해역으로 다가오게끔 중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비행기도 못 떠, 비행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지금 그 남중국해 쪽이 사실 우리나라 배 상선의 70% 이상이 그쪽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삐끗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껌껌이 걸릴 거란 다 죽는 말이에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중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친애국 방송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얼마나 이게 후유증이 클 것인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빨리 나서가지고 대통령 대변인 통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고려한 사실이 없다. 우리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호혜 평등으로 균형 외교를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립 서비스를. 못해요. 근데 그러기엔 나토에 참석해버려가지고 한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돼. 아니 망했어, 이미.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거죠? 나토에서 이제 해버렸어 아니, 이미.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의도적으로 국익에 해로운 방향으로
나라를 망치고 일본한테 유리한 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제 그 배우로는 일본 말고는 떠오르는 놈이 없어 진짜. 그러게요. 왜냐면 이게 국내에 있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거든. 삼성, 현대한테도 안 이로운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게 왜 니들은 그쪽에 갖다 붙었니? 이거 뭐 군대 개입하면은 일찍 군인들만 가나? 자발적으로 가시기를. 아니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군이나 공군력으로 붙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물리적으로 딸린다니까. 어? 그죠. 뭐 지금 우리가가 아니고 어떻게 항상 해도 딸려요. 딸려요. 그러니까 근데 괜히 야 너희들 중국이랑 붙으면 니네들 독침 전략 쓰잖아. 현무 5,000발 쏘잖아. 중국 작살나 걱정하지 마. 그 전에 우리 작살나는 거 어떡하고 이 새끼들아. 핵 떨어집니다. 핵. 어? 이 중국이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1인 체제하에 공산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고, 지네들은 미국이랑 전쟁하면, 맞불로 붙으면, 미국 사람, 미국인들 다 죽고 남아도 중국인은 지구상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류가 있다면 그건 중국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을 상대로 우리 보러 책임을 지라고? 싸움을 하라고? 어우, 절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게 나라 한 방에 망치는 거야, 한 방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지르고 있는데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참고 있어요. 많이 참지. 예, 현재 내가 봐서는 도대체 왜 참아주지? 반도체 참아준다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위하는 게 좀 심한데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도 이 또라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예측했던 게 아니냐.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에 더해서 이거 몇 번 못 버티는데 며칠. 그치, 그 생각도 했을 수 있어. 우리가 괜히 거기 맞상대 해봤자 괜히 또 나중에 이거 또 길게 봐야 6개월짜리인데 애매해진다, 괜히 이래서. 이거 얘 심하게 어떻게 제재하려고 물리적인 힘썼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나 새로운 정부하고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불안해. 지금이. 어? 나는 어차피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물밑에서 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죽일까? 우리 문하나가 생각이 오늘따라 참 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가 죽일래? 내가 죽일래? 뭐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 죽일까? 둘 죽일까? 야, 그 얘기 하다가 잡혀갔다니까, 댓글 썼다가. 누가? 난 주어를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생각을 생각만 할 했을 뿐인데 왜 생각도 못해? 왜 내 생각까지 조정하게 해봐라.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더 하면 안 되겠다, 네, 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